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박현경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주 재밌는 걸 준비해 오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 아파트 렌트에서 사는 세입자들은 렌트비 부담 때문에, 그리고 주택을 구입한 주택 소유주들은 모기지 부담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아주 재미난 조사 결과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어떤 겁니까? 이게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시트콤 같은 거 보면서 저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과연 저 렌트비를 저렇게 생활하면서 부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저는 한 번쯤 해봤거든요. TV 네. 시트콤. 네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아하. 이 시트콤 주인공들은 과연 그 시트콤 안에서의 직업과 환경 속에 렌트비를 부담할 수 있는지 실제로 조사한 게 있었습니다. 조이 벌드라는 커스텀 가구 회사가 30개 시트콤을 이제 캐릭터들을 이제 조사해서 발표한 건데요. 아하. 그 캐릭터 직업을 바탕으로 받는 연봉, 그리고 그 지역의 렌트비, 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생활비 등으로 네네. 해서 과연 재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분석한 겁니다. 네. 그랬더니요, 전체의 60%, 그러니까 캐릭터 10명 중 6명 꼴은 실제로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적자가 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는 그냥 드라마입니다. 네. 그 얘기죠. 맞습니다. 네. 말 그대로 픽션인 건데 그러면 어느 시트콤에 어느 캐릭터가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살고 있는지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영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뭐 여전히 인기를 인기 있죠. 끄는 네, 프렌즈부터 네. 살펴보겠습니다. 프렌즈의 주요 캐릭터 6명이 등장하죠. 이 제니퍼 애니스톤이 열혈한 레이첼부터 모니카, 라스, 또 챈들러, 조이, 그리고 피비까지. 한인들도 이 프렌즈는 거의 다 보셔서 많이 아마 보셨어요. 네, 맞아요. 지금까지도 다 기억하실 텐데요. 6명 중 4명이 재정 적자였습니다. 레이첼은 시즌 중후반부터 이제 뭐 브랜드의 옷가게, 옷 회사에서 일을 하지만요. 그 전까지는 카페 웨이트리스로 일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한 달 수입이 1,176달러예요. 아하. 그런데 뉴욕에 사니까 렌트비가 3,250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734달러로 책정이 됐고 이렇게 하면 매달 2,808달러가 적자입니다. 아하. 그리고 모니카, 이 러스의 여동생인 모니카는 셰프로 나오는데요. 네. 한 달 수입이 3,872달러입니다. 네. 그런데 렌트비 역시 3,250달러.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생활비 734달러까지 하면 매달 112달러가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리고 조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네. 파타임 액터로 나오죠. 네, 네. 샐러리가 2,210달러고요. 렌트비는 레이첼이나 모니터보다는 조금 낮아서 2,500달러를 내는데 그래도 매달 994달러, 거의 1,000달러 적자가 나고요. 네. 그리고 피비, 마사지 해주는 직업 갖고 있습니다. 매달 3,014달러를 벌고 적자 1,315달러였습니다. 이거 엄마 아버지한테서 돈 받아 쓰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돈 받아 쓸 수 있는 그 캐릭터는 레이첼 뿐이었죠. 그렇죠. 네. 아니 그렇다 그러면 이 프렌즈라는 시트콤에서 재정적자가 아닌 캐릭터는, 재정적자가 아닌 사람은 그럼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네. 남은 사람이. 네. 이 챈들러와 로스네. 맞습니다. 네. 챈들러는 IT 업계 매니저로 일하면서 매달 소득이 거의 7,000달러에 달합니다. 아하. 6,918달러. 그래서 아하. 6명 중엔 가장 많이 버는 걸로 나오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렌트비, 생활비 제하면 3,373달러가 남습니다. 네. 그리고 로스는 이제 박물관에서 고생물학자로 일을 하죠. 네. 그래서 6,244달러 벌고요. 매달 1,693달러, 1,700달러 정도가 플러스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뭐 프렌즈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시트콤에 비하면 굉장히 양호한 걸 거예요. 네. 예. 또 다른 여성 뉴요커가 나오는 시트콤 섹스 앤더 시리. 네 명 다 엄청나게 다 적절하면서요. 네, 섹스 앤더 시티에서 나오는 이제 미란다, 사만다, 캐리, 샬롯.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려한 삶을 네. 살고 있어 보이지만 실제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변호사인 미란다는 한 달 샐러리가 7,340달러인데요. 모기지 페이먼이 아하. 3,688달러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생활비가 3,981달러. 그렇게 돼 보이는데 그래서 남는 돈 없고 오히려 330달러 적자입니다. 그리고 PR 매니저인 사만다는 4,650달러 벌어서요. 렌트비로 2,450달러 쓰고 생활비 5,635달러 지출합니다. 네. 그래서 매달 3,463달러 더 쓰는 셈이고요. 그리고 저널리스트인 캐리,
한 달 소득 1,684달러로 나왔는데요. 렌트비가 3,600불, 생활비가 무려 12,789달러여서 매달 14,270달러 적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샬롯, 아트 딜러죠. 그래서 이 샬롯은 결혼해서 아파트 렌트비나 주택 모기지 둘 다 없는데요. 다만 소득이 4,312달러인데 생활비가 6,400여 달러로 역시 2,100달러 정도 적자였습니다. 근데 뭐 이분들이 입고 나오는 옷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그 정도까지 되겠어요? 훨씬 더 돈을 많이 더 쓰지 비쌀 않나요? 것 같아요. 이미 네. 빚더미에 앉아서 파산했을 거예요. 뭐 어. 캐리 같은 경우는 항상 명품 구두, 글쎄요. 명품 백, 명품 옷만 입는 걸로 나오는데 네. 뉴욕 잡지사 또는 신문사에서 칼럼니스트를 뭐 일주일에 한 번 해가지고는 절대로 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죠. 네. 네. 시트콤은 다 거짓말이네. 근데 이 시트콤의 원조 중에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인필드에 대한 조사도 있었다면서요. 네, 이 사인필드 캐릭터 4명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이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인 졸지는 4,592달러 벌어서요. 렌트비 2,400달러, 생활비 1,016달러 내고도 1,176달러 플러스였고요. 네. 그리고 카피 에디터인 일레인도 4,086달러 매달 벌어서 렌트비 2,700달러 내고 생활비 918달러로 467달러 남았습니다. 그리고 코미디언으로 나오는 제리는 수입이 3,750달러예요. 그래서 렌트비 1,850달러, 생활비 1,087달러 해서 821달러 세이브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 바리스타로 나오는 이 크레이머만이 좀 생활이 어렵게 나왔는데요. 소득이 1,684불, 그리고 렌트비 내고 생활비 하면 1,062달러가 한 달에 마이너스였습니다. 저 네. 이 사인필드라고 그랬는데 사인펠드죠 원래. 네. 원래 네. 이름이 사인펠드. 자, 지금까지는 청취자분들이 야, 그럼 모든 시트콤이 너무나 과장된 허구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이렇게 비현실적인 또 시트콤만 있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요즘 좀 젊은 층 비롯해서 사실 한인들도 많이 보는 이 Stranger Things, 여기에 나오는 조이스 브라이어와 짐 하퍼는 둘 다 생활이 괜찮은 걸로 나왔습니다. 리테일 캐셔인 조이스 브라이어는 1,358불을 버는데 렌트비가 좀 싸요. 549불, 생활비 559불 해서 매달 250달러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경찰 국장으로 나오는 짐 하퍼는 샐러리가 5,642달러, 그리고 모기지가 한 달에 185달러, 생활비 760달러로 4,697달러 세이브하는 셈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조사를 하게 된 게 근본적으로 지금 렌트비가 너무 비싸니까 지금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자 그러고 나온 조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렌트비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비싼 렌트비 소식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닌데요. 근데 네. LA를 보면 사실 새로 지금 지어지는 아파트가 많아져서 좀 렌트비가 떨어진다라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렌트비 부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네. 렌트 카페라는 곳에서 집 코드별로 렌트비를 조사를 한 걸 보면 맨하튼과 LA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등 뉴욕과 캘리포니아주 대도시가 아무래도 전국에서 가장 비싼 편이었는데요. 그렇겠죠. LA에서는 UCLA 근처인 집 코드 90024의 평균 아파트 렌트비가 4,883달러. 그래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비쌌습니다. 네. 특히 순위가 가장 많이 뛰었는데요. 61계단이나 뛰어 올랐습니다. 또 집코드 90048, 이게 팡라브레아 서쪽으로 해서 베벌리 센터 있는 그 부근인데 네. 그곳 아파트 평균 렌트비는 4,391달러로 전국 12위입니다. 네. 그리고 LA 한인타운을 보면요. 이 호버트와 윌셔길에 새로 지어진 그래서 오픈한 더 펄 온 윌셔. 네. 이게 지금 보니까 1,900불에서 3,260불 사이로 나오고요. 또 하버드와 윌셔에 위치한 루나 온 윌셔는 2,250불에서 3,345달러 사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픈 기념으로 해서 조금 싸게 할인 그런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인들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워낙 한인타운의 렌트비가 비싸다 보니까 네. 그냥 이런 할인 기념해서 그 혜택 받고 좀 새 아파트로 가자 해서 좀 옮길까 이사할까 고려하는 한인들도 꽤 되더라고요. 네. 지금 유튜브 댓글로 한 분이 플러팅 같은 경우에는 방 4개 그리고 화장실 4개 뭐 하우스가 되겠죠. 네. 3,500달러에서 렌트비가 한 3,700달러 예, 형성이 돼 있다 하시네요. 네. 근데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방 4개, 화장실 4개가 왜 필요하죠? 하우스일 것 하우스를, 같은데요. 네, 하우스 렌트하는 것 말씀하시는 같아요. 건가? 예. 네.
그러니까 이 구고 아무래도 이제 웨스트 LA 쪽이나 비벌리 힐 쪽이 이제 훨씬 더 좀 비싸고 네. 네네. 한인타운 아까 말씀하신 뭐 $1,900 정도는 굉장히 리즈너블한 프라이스네요. 좀 근데 작은 작은 네, 거예요? 스튜디오나 원베드룸 중에서도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싱글들이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네, 아파트 네. 모양이죠. 네. 이야 대단합니다. 글쎄 이거 정말. 말이에요. 진짜 비싸네요. 네. 네. 정말 돈을 얼마를 벌어야 이거 제대로 살 수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